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 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 뉴스는 빅타 현 에디터의 시사만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환강댐의 수문을 남한 정부의 통보도 없이 개방하여 임진강의 홍수 위험을 발생시킨 북한의 120억 원 미화로 $10,000,000를 유엔 세계식량기구 WFP를 통해 보내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를 출근길에 접하고 오늘 저희 방송의 뉴스로 다루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고급 장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평택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오산 미군 기지에서 주한미군 고위장교들과 주일미군 고위장교들이 총집결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논의하고 지시받은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한국은 이미 북한의 지시를 직간접으로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폐병쟁이 같은 애송이 여자아이가 한마디 하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고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남한이 투자하여 지어놓은 현대식 건물을 폭파시키면 국정원장을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댐을 열어도 부족 식량에 보태 쓰라고 $10,000,000씩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이름만 있는 겁대기 나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설립된 대한민국 정신은 주말이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서초동, 광화문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머리발이 희끗희끗한 아저씨, 아줌마들 가슴에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 정부, 국회, 사법부의 고위 관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월급 받으면서 북한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되자 기자들 앞에서 공공연히 소리 질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두고 보자. 새로운 법이 순식간에 생기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주한미군 고위장교들이 총집결하는 회의는 왜 했을까요? 그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믿습니다. 한국군이 대규모로 움직인다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군은 더 이상 북한이 적이 아닙니다. 굳이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태극기를 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든 움직인다면 미군은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단체입니다. 어떻게든 적화는 막아야 합니다. 금년도 8월 15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맙시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미국 의회 소위원회 솔라리움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박지현 제작팀장이 간추리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상원군사위원회 사이버안보 소위원회는 4일 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18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대한 위협 요소로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꼽았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위원회 공동의장인 앵거스 킹, 무소속 상원의원, 메인,과 마이클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 위스콘신, 위원회 소속 위원인 존 씨, 크리스 잉글리스, 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부국장은 공동 서면 증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이익을 공격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고 고립되고 부패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연결성, 커넥티버티를 이용하고 있다며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이 150개국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공격하고 영국의 수많은 병원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고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은 기술 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구형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제한을 없애려면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악성 코드 공격입니다. 유럽연합,
EU은 앞서 지난달 30일 북한의 조선 엑스포 합병회사에 대해 2017년 워너크라이 악성 코드 공격 등 여러 사이버 공격의 재정적,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첫 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문회 공동 서면 증언은 유엔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작전은 정권을 위해 매년 20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벌어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 강화를 위해 국가사이버국장직과 국무부 사이버 담당 차관보직을 신설하고 의회에도 사이버 안보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강압수단 및 사이버 범죄 활동을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사이버 작전은 경제 제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에 자금 생명선을 준다며 제지를 당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 대담해지기만 하면서 핵 야망을 억제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2019년 미국의 국방수권법 NDAA에 따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연방 상하원 의원 4명, 행정부 관리사 번지명,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